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0 도시건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근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0년에 개소해서 이제 2025년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3년, 4년간 해외 어워드 한 5-6개 정도는 받은 것 같습니다. 레드닷 어워드, IF 어워드, 그다음에 빅C, 그리고 파리 디자인 어워드 이런 분야에서 그 건축 분야 상들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 공공건축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 시대가 당장 과제로 내놓은 것을 다음 시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놓으려고 했었던 그 솔루션이 높게 평가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공공건축 위주로 많은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25년 5월에 서울사진미술관이 개관합니다. 비엔나에 있는 물라덴 야드리치 교수님 팀하고 5년여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계했었던 작업이 건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물을 보시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로 여행 가시게 되면 새롭게 생기는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캠핑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숙소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죠.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식물원도 저희가 새롭게 이제 꾸미는 설계를 공모에 당선돼서 이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한 2해 정도 지나면 그 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 전에 있던 기억도 간직한 채 새롭게 탄생하는 식물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IT를 위한 그 건물들이 아무래도 적었었겠죠. 지금은 공공에서도 크리에이터를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축도 있고 또는 그 수요가 많은데 그 공급이 미처 쫓아가지 못해서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게 그럴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해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신축이라고 하면 단번에 그 기능으로 가는 것이 신축이라고 하면 그런 건물들이 이제 세워지고 난 후에 그 기능이 달라져야 하는 것에 이제 임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테이트 모던처럼 그 발전기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도심에 필요 없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공건축도 그 정책적으로 그 수명을 다한 공간들이 새로운 기능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리노베이션, 재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두 가지 차이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여 건물로 형태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팀이다 보니 최근에는 리노베이션 계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외에 리노베이션도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희가 즐거이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그 일을 완수했을 때의 보람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 주방은 주거 공간에서는 특히나 이미 이제 중심 자리에 이제 들어섰지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단번에 그 의미를 이제 알아채실 겁니다. 주방 카운터에 서서 모든 이제 실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두 다 같이 방에서 뛰쳐나와서 이제 실에 아파트의 중심에 있는 식탁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요.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닌 시대가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일 때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방이 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형태적으로는 이제 좀 다른 변화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테이블 같은데 알고 보니 주방에 있는 카운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기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같은 주방이 된다면 아마도 그런 기능에 훨씬 더 부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미 그 주방이 중심 공간이 된 것처럼 그 주방 외의 공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설계를 마친 건물에도 그 갤러리인데요. 그 갤러리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공간에 가장 중심 공간에 아주 멋진 주방을 이제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요구 사항이었고요.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배고픔을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주방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이제 못다한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얘기도 나누는 사회 과정을 이제 만들어내는 중심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주방은 그 삼시세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주방은 그걸 넘어서서 사회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중심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집에 그러니까 독립된 주방이라고 하는 기능으로서의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모든 곳에는 주방의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직접 경험했었던 프로젝트인데 건물이 7층짜리가 모두 다 주방인 건물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그 이제 사업을 성공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건물에 어떤 기능을 넣을까 고민하시다가 시골 중심으로 세상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층마다 다양한 그 주방들을 저희가 설계를 했죠. 1층은 팝업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들은 그 미슐린 가이드에 등재되어 있는 셰프들이 후배 셰프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전수해주는 그런 전문 주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생애 한 번도 요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소중한 사람에게 요리를 해보는 서툰 요리사가 되어 그들과의 그 기억을 다시 다지는 주방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쇼트쉐란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방의 새로운 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주방이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구들이 평탄한 판 위에 올려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쇼트세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런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시범적으로 도전해 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여러 건축가나 디자이너들하고 협력해서 작은 주제를 가지고 도전적인 전시회 같은 것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분야의 그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같은 것들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해마다 바꿔가면서 개최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